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권오봉 여수시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인식 차이가 뚜렷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공감하고 대안을 공유해보는 첫 시간. 오늘은 개학 연기로 납품까지 중단된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를 들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교육당국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용의자인 조주빈이 오늘 포토라인에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하며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조주빈은 재판 중이던 윤 전 시장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양간을 탈출한 소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주인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장비까지 동원해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준 경찰관의 땀과 노력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청의 한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가혹한 갑질을 했는데도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는 논란 연속 보도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권오봉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명에 나섰는데 공직 안팎의 전반적인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대 차이를 언급하면서 우리 때는 구타를 당해도 그러려니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적절한 비유였을까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에다 정당한 휴가를 맞고 여직원을 주말에 호출하며 아직도 안 씻고 뭐하냐고 다그치는가 하면 남자 직원에게는 중성 아니냐며 성희롱을 했다는 팀장. 권 시장은 상사의 갑질로 직원들이 상처를 입은 데 대해 관리자로서 미안하다며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가 미흡했고 직원들 처지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찾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문책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유출이 범죄 사실이 될 수 있으니 수사 당국의 의뢰에 바라는 취지였다며 일부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압박할 의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가해 직원의 징계를 막았다는 논란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며 부인하다 사실 확인을 다시 요구하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징계를 주면 되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건 시장의 그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 시장은 그러면서 팀장의 근무지 변경도 큰 징벌이라거나 신입 직원이 사직한 이유는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였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태의 주된 배경으로 세대 차이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호소와는 대비되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상관한테 심한 소리 듣고 뭐 때로는 구타를 당해도 뭐 그거는 그냥 그런 거니 이렇게 했는데. 아주 모욕적인 남자와 갑질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분노하는 건데 이거를 뭐 세대 차이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진짜 너무 엉뚱한 거죠. 같은 부서 공무원 12명이 특정인의 갑질에 분개하며 공개적으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도 아직 확실한 자체 징계 계획조차 없는 상황. 명확한 인권의식에 입각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지가 없는 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여수 덕충동 일대 야산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여수시 산림특별경찰은 어제 저녁 덕충동 충민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30대 후반의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여수시와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지난 16일부터 6차례나 화재가 잇따랐던 점에 주목하고 A씨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N번방 회원이라며 자수한 20대 남성이 조사를 받다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N번방 회원이라며 자수한 28살 A씨가 조사를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자수 전 자택에서 화학재료인 아질산 나트륨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직까지 A씨가 N번방 회원이라는 직접적 근거는 없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여수 MBC는 앞으로 매주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이웃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방안을 고민해보는 기획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계약 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수 MBC 기획 함께라면 조희원 기자. 계약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닌데 계약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는 순천의 한 농가입니다. 교육청과 계약을 맺어서 매주 600kg 정도의 채소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요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학교 급식으로 전체를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시중에서도 이게 뭐 한정된 물량이 가야지 되지 많은 양을 갈 수는 없으니까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요즘 제철인 농산물 중 하나가 딸기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가 출하 시기이기 때문에 이맘때쯤 학교 급식에도 많이 오르는데요. 요즘은 학교로 들어가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에는 얼마 정도나 납품을 하셨나요? 일주일에 300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그것들은 다 어디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순천농협 파마스마켓하고 그다음에 순천시 로컬푸드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판매가가 떨어지니까 그 점에는 많이 걱정이 되죠.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쓴 농산물보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판매할 때도 30에서 50% 정도 비싼 편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도 높지 않아 재배하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80~90% 정도는 학교로 공급됩니다. 지난 2003년 친환경 급식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도내 모든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 한 달 동안 학교가 문을 닫자 농산물 175톤이 고스란히 갈 길을 잃은 겁니다. 이렇게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먼저 농협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중의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손해를 보전해 준 겁니다. 현재는 학교 급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격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격 손실차가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차에 대한 그 차액을 순천시와 저희 농협에서 지원하고자 좀 저렴해진 것 같아요. 도와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농산물 많이 쓰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훈훈한 모습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주 친환경 농산물 약 280상자를 구매한 데 이어 각 시군 교육지원청도 공동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교육청에서도 102명의 직원들이 1차 설문조사 결과 70%의 참여율을 보이면서 생산 농가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분들을 응원하고자. 친환경 농산물은 농협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작은 손길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은 비싸더라도 오늘은 우리 식탁에 이 친환경 농산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과 고흥군 수협이 조미김, 김자반 등 지역 특산물 200만 원 상담을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군과 수협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전 직원이 6천여만 원을 모아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순천시장은 고위공직자 급여 30% 기부에 동참해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재학생 80여 명에게 마스크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16일에도 화훼농가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교직원들에게 응원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4월 둘째 주까지 예정된 비대면 수업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용의자인 조주빈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로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이던 윤 전 시장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접근했는데요. 윤 전 시장은 사기 행각에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던 조주빈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 사장과 윤 시장 등은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성착취 동영상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이들이 성착취 동영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의 측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조주빈 측의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 좀 현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후 최 실장은 윤 전 시장과 함께 실제로 JTBC에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최 실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지만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건 조주빈 사건이 터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주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주빈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1대 총선 민생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공천 후보로 기도서 예비 후보가 낙점됐습니다.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기도서 장성배 2명의 후보 가운데 기도서 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기 후보는 무너진 순천의 정치 위상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을 선거구 출마가 예상됐던 미래통합당 심정우 전 호남대 초빙 교수가 선거구를 변경해 출마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0일 여수을 선거구에 심 전 교수를 공천했지만 이를 변경해 여수 갑 선거구로 옮기기로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 갑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의 무소속 안준노 예비 후보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현 정부의 성공과 진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불출마하기로 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각 시군 선관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는 물론 기초의원 재보궐 후보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들은 필요 서류 제출과 기탁금 납입을 마치면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 도내 10곳의 선거구에서는 61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했지만 정당별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거운 뉴스들 많은데요. 훈훈하면서도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여수의 한 시골 마을에서 어미소와 송아지가 외양간을 부수고 탈출해 소동이 빚어졌는데 9시간 만에 극적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관이 개인 드론까지 띄워서 직접 찾아줬다는데 소 주인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갓길을 따라 소를 몰고 갑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은 기쁨에 주인 할머니의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우렁차게 우는 어미소와 송아지. 탈출한 지 9시간 만에 경찰관의 도움으로 되찾은 소들입니다. 소들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텃밭의 흔적 등을 확인한 뒤 소들이 탈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산골에서 소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을 수색하던 경찰관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드론을 떠올렸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위에 위에 상공에서 내려보면 보일까 하고. 드론을 띄워 수색에 나선 지 몇 시간째. 경찰은 나뭇가지 사이로 풀을 뜯고 있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언덕에서 소를 발견한 경찰은 소가 먹이를 먹는 사이 고삐를 채워 소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소를 넘겨받은 주인은 경찰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도 고마워서 나가 음료수는 한나 사 먹으라고 사줄래 해도 죄냐지. 음료수도 한 잔도 못 오고 그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에 대해 경찰관은 그저 효율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드론 등 장비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도 시골에서 봤을 때 큰 재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족이고요. 그럼 그게 없어졌을 때 농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범죄 예방하는데 이번 기회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개편 시행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올해 환적 화물과 부정기선 유치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컨테이너 처리 실적 등을 바탕으로 선사와 운영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분야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해 오는 5월 1일부터 사흘간 계획했던 제54회 거북선 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북선 축제위원회는 다만 시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열리는 고유제 행사만 최소 인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지원비 25억 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영업부진이나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3,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각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비료 60여만 톤을 공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59억 원을 들여 친환경 비료를 작물별 파종 시기에 따라 공급합니다.